이번에는 수여동사에 관련된 걸 한번 볼게요. 수여동사. 그죠? 자, 수여동사는 어렵지. 물론 되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잘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해만 하면 쉬운데 이해하기까지가 조금 걸리는 건 맞아. 자, 봐봐. 그러니까 수여동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여동사라는 게 뭐뭐에게 뭐뭐를 뭐 하다. 약간 요런 뜻으로 쓰는 것들을 우리가 수여동사거든. 약간 목적어를 몇 개를 달고 다녀야 된다고? 수여동사라는 거는 목적어를 두 개 가지고 있는 동사야. 그러니까 욕심쟁이 동사라고 보면 돼요. 이거 반드시 적어놔야 돼. 그냥 눈으로 볼 거면 안 쓰니만 못해. 무조건 쓰고 종이에 정리하고 내가 확인할 건데 글씨가 더럽거나 이게 뭔 내용을 정리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나 다시 듣고 다시 쓰라고 할 거야. 반드시 깨끗하게 적으세요. 자, 그래서 수여동사가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어려운 말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사람, 사물이야. 그래서 사람이 먼저 나온다라고 보면 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뭐라 부른다고? 사형식이라고 불러. 이거는 수여동사가 있는 사형식이야. 사람이 먼저 오면. 근데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얘를 뭐로 한다고? 얘가 몇 형식으로 바뀐다고? 삼형식으로 바뀌면, 그렇죠? 삼형식으로 바뀌면 주어 동사는 그대로인데, 그죠? 문제가 뭐라고? 직접 목적어랑 간접 목적어랑 자리가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 그래서 누가 먼저 등장해? 사람이 아니라 뭐가 먼저 등장하는 거야? 사물이 등장하는 거죠. 사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오는데 그럼 순서만 바뀌면 땡이냐?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린 여기다가 뭘 쓰지? 전치사가 온다. 사람이 먼저 오거나 사람 사물이거나 사물이 먼저 올 거면 전치사 오고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야. 전치사의 종류는 배워서 알겠지만 to나 for이나 of 요렇게 셋 중 하나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일단 예를 들어보면 나는 너에게 돈을 줘 라는 문장이 있어. 이게 사람 사물이니까 얘는 몇 형식이야? 사형식이잖아. 그거를 고치래. 삼형식으로 고치래. 그럼 뭐를 한다고? 앞에 있는 주어 동사는 그대로 놓고 그래서 얘네 둘이 자리를 뭐 한다고? 바꿔. 뭐니? you 하면 되는데 중간에 뭐를? 전치사를 이거 셋 중에서 골라서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분은 뭐를 쓰는 걸 알아? to를 쓰는 걸 알아.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면 to를 쓰는 거, for를 쓰는 거, over를 쓰는 게 있잖아. 그죠? for 쓰는 거 잘 알아나요? M, B, C, F, G야. 그래서 M, B, C, F, G야. make, buy, cook. 아우, 좁네. 조금씩만 옮겨볼게. 자리가 너무 넓네. cook 다음에 find, 그 다음에 get이야. 요거 5개만 딱 외우고 그 다음에 오보를 쓰는 거는 딱 하나란 말이야. 뭐? ask. 요거 6개만 딱 외우고 저 6개를 외우고 처음 보는 거는 다 뭐 하면 된다고? to를 그냥 붙여. 아이 뭔지 모르겠네 하면 그냥 to를 붙이면 돼. 그냥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뭐 give, send, 뭐 쓰는 거 write 또 뭐 있냐? 뭐 가지고 오는 거 bring. 그죠? 뭐 기타 등등등 진짜 많아. 툴을 쓰는 것들은 너무 많아서 나도 다 몰라. 그렇기 때문에 for 쓰는 거 5개랑 of 쓰는 거 저 ask 딱 하나. 그리고 합쳐서 6개만 외우고 처음 번에 그럼 그냥 툴을 냅다 넣으면 다 맞을 거야. 그래서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저 6개만 외우고 요거 2개 있는 저 6개 단어만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툴을 냅다 쓰면 돼. 자, 그래서 사람이 먼저 오는지 아니면은 사물이 오는지
요렇게 짧으면 좋겠지만 문장이 되게 긴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 어려워하지 말고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yesterday가 왔어. 그럼 어떻게 돼? yesterday가 오면 yesterday는 그냥 문장 맨 끝에 쓰면 되는 거야. 그죠? 사람, 사물 말고는 그냥 밑에다가 내렸어. 알겠죠? 자, 그러면 수요 동사 하면 요게 끝이야. 뭐 어려울 게 없어. 요거만 하면 끝이야. 그래서 반드시 to를 쓰는 거, for 쓰는 거, of 쓰는 거, 그 다음에 사용식에서 삼형식 어떻게 바꾸는지 요것만 기억하면 되지 더 어려운 것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뭐를 볼 거냐면 보스 A and B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스 A and B. 그죠? 이게 뜻이 뭐라고? A, B 둘 다 라는 뜻이야. A, B 둘 다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A랑 B가 올 때 생긴 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똑같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야. 봐봐. 일단은 보스 첫 번째로 보스 A and B가 주어로 오면 그죠? 복수 취급이야. 그죠? 그래서 비동사는 항상 뭐지? 봐봐. 보스 너랑 나야. 그러면은 여기에 알맞은 비동사는 뭐라 그래? 너랑 나는 둘 다 어려 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비동사 MREs 중에 뭘 골라야 되지? I만 보고 M을 고를 거야? U도 있는데 너랑 나 둘 다니까 두 명이잖아. 그럼 뭘 쓴다고? R이다 라는 거지. 그죠? 그럼 봐봐. 여기에 만약에 똑같은 예문인데 너랑 빵을 먹어. 그래서 빵을 먹어. 그러면 여기에 it을 써야 되는데 뭐 이거 그래. 너랑 그녀 하자. 이거 시험 잘 나오니까. 너랑 그 여자가 있어. 그러면 she니까 여기다가 it를 쓸 수 있겠지만 두 명이니까 뭐를 해야 된다고? s를 빼야 된다. 라는 이야기야. 그죠? 동사에 s가 있으면 안 돼. is도 안 되고 am도 안 되고 비동사는 무조건 r밖에 안 되고 일반적인 동사가 오면 무조건 뭐밖에 안 돼? 동사 원형밖에 안 돼. s도 안 되고 뭣도 안 돼. 그래서 얘가 주어로 오면 복수 취급인 거고, 그래서 복수 취급인 거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A와 B의 형태가 어떻게 돼? 형태가 대가 같아야 함. 잘 봐봐. 어떤 이야기냐면, 봐봐. 예문이 어떤 거냐면, 이 보스 뭐라 하냐? 보스 이츠 앤드 만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 요거야. 보스 A and B야.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뭐야? S가 있으면 여기도 S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여기에 만약에 S가 없으면 어떻게 돼? 맞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무조건 앞에 뭐가 있으면 S가 있으면 뒤에도 붙여야 돼. 그러면 만약에 she is boss eating and 뭐 브레드가 왔어. 그럼 여기도 뭐 해야 돼? 얘를 보고 메이스를 고르는 게 아니라 뭐를? 앞에 뭐가 있어? 보스 여기 and 사이에 뭐가 있어? ing가 있잖아. 그러면 뭐를 한다고 얘도? ing를 골라야 된다.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형용사가 오면 뭐 한다고? and 뒤에 형용사. 그죠? ly가 오면 ly. 그죠? 요런 거. 뭐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 ing가 오면 ing 둘 다 구별해야 되는데 학교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알아놔야 되는 게 형용사는 보통 어떻게 생겼어? 이건 알아놔요. 잘 봐봐. 보통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뭐야? 부사잖아. 근데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야. 이런 예문이 뭐가, 요거는 외워놔야 돼. 뭐가 있냐? 쉬운 게 뭐가 있냐?
friendly.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 friendly 정도? 그죠? 그러니까 뭐 happy 같은 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묻는 거는 뭐야 얘는? 부사잖아. 근데 똑같은 ly인데 얘는 뭐라고? 형용사라고. 그래서 happy랑 이 friendly는 같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 부사가 오면 부사. 근데 ly가 무조건 온다고 해서 다 이거는 아니니까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거랑 러블리랑. 그래, 요렇게 있겠다. friendly, lovely. 요 정도만 알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 ing 오면 ing,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려운 건 없을 거라서 둘 다라는 거, 이게 주어로 오면 무조건 복수 취급해서 여러 개 취급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A랑 B의 형태가 뭐여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끝. 자, 이번에 할 문법은 어떤 거냐면, 이게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봐야 돼. 이게 문법 시험이 문법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한두 문제씩은 나오니까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have to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한 번씩 하는 거, 어쨌든 have to인데, have to는 뜻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바꾸면 얘가 have to랑 똑같은 게 사실 뭐야? must랑 똑같은 거지. 그죠? 근데 have to를 왜 쓰냐 하면 시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must 대신에 have to를 쓸 때가 있대. 그러면 I나 you나 we나 they나 뭐 우리가 여러 명이라고 해야 되는 복수 명사가 왔어. 그죠? 그러면 얘는 뭘 쓴다고? 뒤에는 have to 동사 원형을 쓴단 말이지. 동원은 동사 원형이에요. 근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사물 하나, 뭐 단수 명사 한 개짜리 아니면은 셀 수 없는 명사가 왔다. 그러면 여기는 뭘 쓴다고? 뒤에는 has to다. 근데 아마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he, she, it. 어쨌든 has to 다음에 항상 뭐를 쓴다고? 동사 원형. 그죠? 근데 우리가 과거일 때는 뭘 써? 과거일 땐 주어에 상관없이 주어 상관 없이 뭘 써? had to 동사 원형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럼 이거는 해야만 한데,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don't나 아니면은 doesn't나 아니면은 didn't have to가 오면 이거는 뜻이 뭐야? 뭐뭐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 must not이랑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얘는 하면 안 된다니까? 다른 뜻이겠지.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don't, doesn't, didn't have to 하면 이거는 부정문이야. 주어에 따라서 봐봐. 여기 어떤 거냐면 여기 have to 쓰는 애들은 don't를 쓰는 거고, 그렇죠? doesn't 쓰는 애들은, 그러니까 has to 쓰는 애들은 has to 쓰는 애들은 doesn't, had를 썼던 애들은 didn't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저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 근데 has to랑 had to가 don't, doesn't, didn't가 되면서 뒤에는 무조건 have to를 달고 다닌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 봐봐. 나는 아예 뭘 입어야 돼? 그래, 나는 뭐 말도 안 되지만 나는 빵을 먹어야만 한데, 안 먹으면 죽인다잖아, 누가 나를. 그러면 바꾸면 I have to eat bread이지. 그죠? 그런데 나는 빵을 먹을 필요가 없대. 그러면 뭐 하면 돼? I don't have to eat bread.
라고 고치면 돼요. 그럼 만약에 she였으면 어떻게 되겠어? she 반대였으면 has to eat bread. 만약에 먹을 필요가 없대 그러면 doesn't have to eat 어쩌고 하면 되지. 그죠? 부정문은 이렇게 고쳐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have to의 의문문을 하면 do, does, did 넣고 주어 다음에 have to 동사 원형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할까 뒤에 물음표 붙이는 거 잊으면 안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나는 이거를 먹어야만 한데 요거를 만약에 의문문으로 고치면 뭐라 그러겠어? 얘를 고치면 do I have to eat 어쩌고 하면 되고 she has to eat 하면 얘는 뭐로 고쳐? she니까 do가 아니라 does she have to eat 어쩌고 하면 되죠. do랑 does만 달라졌을 뿐이지 뒤에는 사실 똑같지. 그죠? don't have to도 사실은 doesn't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는 거는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have to가 어떤 뜻이 있는지,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다음에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do랑 does로 물었으니까 뭐라 그러면 돼? 엄마야. yes, 주어, do, does로 대답하고 물론 did도 되겠죠. 과거니까. no면 no, 주어, don't, doesn't, 엄마야, doesn't, didn't. 이게 셋 중 하나 골라서 쓰면 된다. 라는 이야기죠. do, does, did거나 no, 주어, don't, doesn't, didn't. 셋 중에 알아서 잘 골라서 쓰면 되지. 우리가 골라서 쓴다는 이야기는 뭐? 요거 보고, do냐, does냐, have to냐, has to냐. 반드시 고르면서 봐야 됩니다. 자, have to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 자, 안녕. 투부정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투부정사가 뭐 형용사적 용법이니 명사적 용법이니 부사적 용법이니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 근데 그거를 구별하는 시험들을 보게 될 텐데 난이도가 진짜 어렵지, 그치? 투부정사가 사실 되게 어려워. 투부정사라는 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거 진짜 쓸 게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크게 몇 가지 용법이 있냐면 세 가지 용법이 있어. 용법을 그냥 처음에 한번 알려주면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자, 부사적 용법이 있어. 그죠? 형용사적, 부사적, 뭐 명사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구별하는 게 이번 시간 영상의 가장 큰 핵심이야.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이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설명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면은 나 목이 터져 나가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 번에 설명하는 거야. 근데도 이해가 안 됐다 싶으면은 선생님한테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거는 왜 이러냐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명사적 용법부터 볼게요. 해석하는 거 잘 봐봐. 명사적 용법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래. 명사적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뭘로 쓰이는 거야?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명사적 용법은 첫 번째로 주어 자리에 올 때야. 주어 자리에 올 때는 엄마야, 투가 왜 저렇게 생겼어? 투부정사가 어디에 온다고? 맨 앞에 오고 뒤에 비동사가 is가 이렇게 와. 그러면 이거는 다 뭐다? 주어야.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it, is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투부정사가 온다. 그래도 뭘로 쓰이는 거라고? 주어로 쓰인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형용사적 용법이거나 부사적 용법일 때 골라서 뭐 몇 개의 보기를 쳐낼 수가 있겠지. 그죠? 자, 그래서 주어가 투부정사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is가 있고 그죠? 아니면은 여기에 it is 다음에 to가 온다. 그러면은
주어일 가능성이 높지. 명사적 용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거야. 어디에 오는 거냐면 주어,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동사 뒤에 오면 이렇게 투부정사다. 이때의 동사들이 뭐 맨날 오는 것들이 있어요. want, 또 뭐 있냐? 뭐 like, 뭐 stop, 막 이런 거 몇 개 있어. 맨날 오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얘는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적이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보어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투부정사가 날름 오네.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면 이거 보어야. 비동사 왔는데 뒤에 투부정사 오면 이거는 보어. 그래서 얘네들을 뭐로 부른다고?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부르지. 자, 요렇게 골라내면 되고, 보통의 학교들은 형용사적 용법이나 부사적 용법이 나오니까 천천히 이제부터 본인 파트가 잘 나오는 거 한번 봐봐. 자, 형용사적 용법을 볼 거야. 근데 본인 것만 보면 안 돼. 왜냐면 다른 용법이랑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지. 형용사적 용법은 해석이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돼. 그래서 뭐뭐 하는 땡땡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명사가 온 다음에 투부정사가 온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 하는 명사 이렇게 쓰겠지. 근데 이 명사가 종류가 조금 정해져 있어. 그래서 띵 같은 거 있잖아. something, nothing, anything, everything 막 이런 게 오면 일단은 형용사적이고 그 다음에 길 같은 거 항상 확실한 건 아니야. 그죠? 띵이랑 웨이는 100% 확실한데 나머지 뭐 돈 같은 거 시간이다. 타임 같은 거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그래 ability 이런 것들은 100%다. 이런 것들은 100% 이거 나오면 무조건 형용사적이야. 그래서 뭔지 모르면은 얘를 먼저 고르면 그거는 다 형용사적이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보다 헷갈리는 게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명사 다음에 우리 왜 전치사 같이 쓰는 거 있지. 몇 개를 보면 chair 그냥 몇 개 쓸게 그냥 이거 그죠? 여기 그냥 요거 제목은 쓰고 하자. 명사, 투부정사, 전치사가 세트로 오는 거. 그거는 좀 볼게요. 의자, to sit on. 또 뭐 있냐? paper, to write on. 그죠? 그 다음에 뭐, 연필, to. 이건 펜이어도 똑같아.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세 개. 빠르면 잠깐 정지시켰다가 적고 넘어와. 그죠? 그냥 막 후다닥닥 넘어오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또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연필도 그렇고. 또 뭐가 있었지? 맨날 까먹네. 그래, 그래. 그래. 친구들. 그래, 친구들 있다. 프렌드. 저 자리가 좁으니까 난 뒤로 갈게요. 너네도 뒤에다가 그냥 쭉 써. 자, 종이가 길면 밑에다가 쭉 이어서 쓰면 돼요. 아이고. 프렌드는 사실 두 개야. friend to play with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to talk to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요 정도만 하면 될 거야. 그죠? 요 정도? 뭐 종이, 친구 약간 요런 느낌일 때는 반드시 조금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걸 많이 틀려. 그죠? 알겠지만.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 찾아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뭐 something, nothing 이런 거 잘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뭔 띵이 왔어. 그치? 그 다음에 투부정사 형용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야. 다시 말하면 something cold to
drink가 맞는 거지 something to drink cold가 될 수는 없단 이야기야. 알죠? 항상 형용사가 여기 사이에 끼는 거야. 형용사는 그 사이에. 그죠? 요것만 알면 형용사적 용법도 사실 끝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아마 학교에서 한 번씩은 다 건드려 줬을 거야. 부사적 용법. 이거는 문장의 구성 요소는 아니어가지고 빼도 그만이야. 이런 부사적 용법은.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목적이라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거 제일 많이 배워. 그죠? 조금 해석하기 애매하다 그러면 목적을 먼저 보면 되고 두 번째는 감정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원인. 자, 예문을 일단 이따가 한번 들어줄게. 목적은 나는 곧 to 라이브러리를 뭐 하려고 to study 뭐 수학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뭐뭐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이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와서 투부정사에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감정하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뭐가 있을까? I'm sad to hear that. 그것을 듣게 돼서 슬프다. 여기에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감정. 뭐가 나와? sad. 뭐가 나올까? happy, nice, 뭐 sorry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다 부사적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있냐면 판단의 근거야. 그래서 투부정사하다니 뭐뭐 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you must be happy. 에이고 뭐가 있을까요? You must be 너는 그래. You must be genius 하가 You must be a genius. 천재인 게 틀림없어. 왜? To solve the problem이야. 그 문제를 풀다니 너는 천재인 게 틀림없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판단의 근거일 때는 얘가 꼭 껴. 요거 있어. 이게 있으면 판단의 근거야. 힌트가 이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볼게요. 보통 여기서 끝나긴 하는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요거 4번, 5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보통 저 3번까지만 나와. 자, 4번은 형용사 수식이라 그래가지고 투부정사하기에 뭐뭐 하니야. 다시 말하면 예문이 뭐가 있냐면 it is easy to use 같은 거야. 사용하기에 쉽다 라는 거. 그것은 사용하기에 쉬운 이라는 거고 그렇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결과라는 건데 뭐가 있냐면 동사들이 grow나 become이나 또 뭐 있냐? grow랑 become이랑 또 뭐가 있었는데 결과 grow, become 뭐 어쨌든 뭐 요 정도?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면 자라서 그냥 이게 된 거야. 커서 의사가 되고 자라서 이게 되고 막 grow up이다. grow만 있는 게 아니라 grow up, 뭐 become 막 이런 거. up 아니면 뭐 이런 단어도 있어. live to be 뭐 80. 막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She lives to be 80야. 80까지 사셨다. 약간 요런 느낌인 거야. 뭐 살았으면 끝이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잠깐 돌아와가지고 형용사적 용법에 하나만 쓸게요. 여기 밑에 하나만 쓸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집이 갑자기 생각났어. house to live in 이거. 그래. 집에 사는 거. 요거까지.
하면 이제 투부정사가 완료가 된 거예요. 투부정사에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이 있고 각각의 용법들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 부사적 용법이 시험에 나오는 학생들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법에서 한번 더 볼게요. 끝.